고영태! 고영태가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있어 보여. 박근혜 대통령보다 고영태가 요즘은 더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작년 12월 9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300명 중에 299명이 참석해서 표결한 결과 찬성이 234표, 반대가 56표, 무효가 7표, 기권이 2표로 해서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에 정당별로 국회의원들의 의석수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128석, 최고의 다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7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일부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는 경천 동지하는 일이 있어도 탄핵은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 모 농민회원의 장례와 전국노조 집회가 있었는데 그 모인 군중 속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뉴스로 나오게 됐고 그 뉴스로 인해서 국민들은 붕괴하게 됐고 그 안에 집회에 참석했던 군중들도 붕괴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휘발유를 확 끼워 붙였는 게 정유라의 한마디. 기억하시죠? 정유라의 발언 한마디로 광장 정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광장 정치가 시작됐을 때 최고의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일부 사람들이, 일부의 배지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보고 대통령이고 집권 여당이고 뭐고 민심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새누리당의 협조로 새누리당 소속이고 집권 여당의 소속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장정치, 다수, 소수, 의견의 여론, 적은 사람은 어쩌고 많은 사람은 어쩐가. 그리고 의회 정치의 실종이 여기에서부터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백만 촛불 민심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가결되었는데 지금의 태극기 집회 연인원은 벌써 1000만 명을 넘었답니다. 지난 2월 18일 당일 참석한 인원만 해도 210만 명에서 250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월 25일 날은 탄기국, 그러니까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본부 측에서는 원래 정례적으로 하는 집회일이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라는 의미가 겹쳐져가지고 주최측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추산하기로는 전국 지역 각지에서 올라오는 서울로 가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먼저 시작된 촛불 집회는
매주 집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뇨들이 참여하는가 하면은 정치 그 촛불 집회가 정치 집회화 되어 간다는 그런 여론도 있는가 하면은 태극기 집회에도 국회의원들이 참석합니다. 춘천의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대구의 조원진 의원 같은 분들이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 집회에는 비교적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자진하여 참석하고 촛불 집회에 비해서 태극기 집회 세력들이 날로 증가해가지고 3월 1일 날은 아주 대규모 집회로 예견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가결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단심제로 재판합니다. 이거 비상계엄하회라든가 군법회의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이 단심제로 하고 있는데 그 절차로 심리 등 절차 재판기간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기간이 한 180일, 8개월도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국정안정을 얘기를 들면서 3월 13일 판결일로 잡는 사람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광장정치, 광장재판, 여론정치, 여론재판이 되지 않나. 국가의 운명이 이런 여론에 휩쓸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헌법의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일개 국가의 통치로 봐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다해가지고 퇴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소도 대행체제입니다. 대통령도 대행체제, 헌법재판소도 대행체제인데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막중한 재판을 일개 헌법재판소의 판사 퇴임일에 맞춘다는 그런 분위기로 언론을 휘잡고 다니고 있어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정신인지 한번 우리 같이 들여다봐야 되겠어요.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많은 이슈 속에서 국민들은 지금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나 언론, 특검이나 국회에 많은 논문을 던지고 있어요. 요즘에 최고의 이슈로 오르고 있는 그 첫 번째가 고영태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그 범법의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수사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구속도 하지 않는 그런 배경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는 여론들이 들끓고 있고요. 태블릿 PC 조작 여부가 언론상이라든가 SN상에서는 거의 밝혀졌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별로 여기에 국가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그리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후에 헌법재판소는 181일, 8개월, 1년 이렇게 소요해서 매일 또 있는 심리를 해서 신중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심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월로 판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고 있는데 재판에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존중합니다. 한쪽에는 할 말이 있다. 이 증인 신청해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인을 정해가고 있는 것은 어떤 배경인가?
응? 왜 꼼꼼하게 심리하지 않고 빨리빨리 3월로 판결을 내릴라 하는가 하는 이런 것은 우리 5천만 국민 앞에 헌법재판소가 소명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야권의 어떤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필자가 얘기키로는 인용이 되어도 그렇고 기각이 되어도 그렇고 당분간은 민심이 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예견이 드는데 의회 정치는 지금 존재감을 아주 상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광장 정치는 신났어요.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전국을. 다가오는 4월 1일 날에는 촛불대로 태극기대로 전국을 집회 장소로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쇠퇴해가고 있는 촛불 집회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모일 사람들은 300만 명이 될지 500만 명이 될지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주변의 여론입니다. 오늘 만평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고영태 처리 문제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뭐 누가 얘기하대요. 이게 국가인가? 이러려고 뭐 했나? 정말 이게 국가입니까? 국가에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무엇에 뜻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말해야 됩니다. 역사는 흐른다. 역사는 지금도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자, 관료들은 들으시오. 언론이 고영태의 녹음 파일을 그렇게 세세하게 까발려 주었으면은 사실 항에서부터 처리해야 할 국회 청문회,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국민적인 분노와 국민적인 소열을 부르는 요인으로 발전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런 상태의 지속은 고영태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폄하한들 누가 누구를 모르겠습니까? 고관 대작 어른들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론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힘있고 더 있어 보이는 현재 고영태한테 빌붙고 의탁하고 짭짭짭짭 협잡하는 국회,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 언론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지금은 고영태에게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베스트 신문사 영주방송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론을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다음 만평 때 뵙겠습니다.